자, 다음은 61번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 경우하고 그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시공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필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진단 실시의 목적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가 아니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그렇게 해왔죠. 네.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맞는 겁니다. 다음 2번.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등 관리 청구에 따라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를 건설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재건축 사업은 오직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요. 그때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이 시행하죠.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3분의 2가 아니고 가반수 동의를 드립니다.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구수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4번.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때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3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구수 등이 직접 공공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 사유입니다. 틀렸죠. 2년이 아니고 3년이 맞습니다. 5번. 정비기반시설 양호하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의 가격이 밀집된 적이 아니고 정비기반시설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 사업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 개념이 틀렸죠. 그래서 자,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됩니다. 다음 63번을 보겠습니다. 63번.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옳은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그렇죠, 주택도시기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러분, 보통 우리 공법 시간에 기준은 99%가 전부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환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에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구역에 있은 날로부터 제2종이죠. 제2종 일반 주거지기 결정구역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3번하고 4번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어떻게 외웠죠? 스스로
관, 수, 관 이렇게 외웠죠. 주관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 환기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청결 방식으로 하잖아. 그때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는 지가 몇 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구식으로 본다. 수용 방식과 관리 충격 방식,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는 지가 몇 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구로 본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환지로 공헌하는 방법, 스스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관리 충격 방식이죠. 수용 방식과 관리 충격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로 본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나시죠? 5번. 사업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그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 시세대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등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정비 사업이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이잖아.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약간 난이도는 있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O와 X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X면은 왜 틀리는지, 틀린 부분을 고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4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설명은 정비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잖아요. 정확한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1번에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다음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구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그 효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게 틀린 거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미리 철거할 수 있어. 그때 미리 철거하려면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5번이에요. 65번. 자, 건축급상 면적 등 산정 방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층고는 층의 높이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 이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는 층고가 아니고 뭐죠? 반자 높이죠.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층고는 어떻게 산정하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내부선이 아니고 건축물 외벽 중심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3번. 바닥 면적 산정 시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를 몇 미터 후퇴하죠? 수평 거리를 1m를 후퇴합니다.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하게 되죠. 4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의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부분의 높이는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네, 여러분 그 건축물의 옥상에 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건축 높이를 산정하잖아.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죠?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50m면은 이제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10m면은 건축법상 건축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니까 60m 가지고 이 건축은 50m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승강기탑이 있는 거야. 이 승강기탑의 높이가 15m라면은 건축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까? 이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합계의 얼마?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15m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은 3m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은 전부가 높이에 산입되지만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부분의 높이 중에서 네,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구나. 5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네, 청수에 산입하지 않죠. 지하층도 청수에 산입하지 않고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하고 5번은 좀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5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시장, 군수는 층수가 21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사전 승인은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교도 장관의 승인이 틀렸구나. 3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고 몇 년 내에 공사 착수?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4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단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용권은 확보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구나. 그럼 5번. 허가권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비해서 건축공사비에 2%를 보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그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비해서 미관 개선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비용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고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은 연면적 얼마? 1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예치 대상이고 그때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 분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7번입니다. 67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성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죠. 네, 대수성이 아닌 거.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숫자하고 상관없이 대수성 맞잖아. 그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평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성이니까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증설 해체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대수성 맞잖아.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하고 상관없어. 2개든 1개든 전부 대수성이잖아. 볼을 1개 증설 해체는 숫자하고 상관없이 대수성이죠. 지붕 틀을 1개 증설 해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증설하고 해체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수치와 상관없이 대수성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 평면적 25제곱미터를 수선 변경한 것은 대수선이 아니고 그냥 수선이죠. 5번이 정답이죠. 외벽의 벽면적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외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 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68번이고요. 건축급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적용 조치를 하여하는 것은 옳은 것은. 여러분 대지 면적 기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 기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적용 면제잖아요. 산업단지 공장도 적용 면제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면제하지만 주거지가 상업적에서는 제외니까 주거지가 상업적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조치를 하여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적 밖에서는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죠? 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9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층수가 2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착공식으로 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네. 다음 위 1번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300이 아니고 얼마? 500제곱 이상. 층수는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은 500제곱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잖아요. 1번, 2번 다 틀렸구나.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여러분 건축법상 직통 계단은 보행거리 몇 미터? 30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4번.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간 높이는 1.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구나. 옳은 거니까. 5번.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 아니고 방화 구획을 해야 될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운행위 장려 기준에 따라서 방화 구획을 해야 됩니다. 방화 구획을 해야 될 대상. 네,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겁니다. 2,000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자,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해당 기관장이 소재에 관할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협의죠. 2번. 위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협의한 건축물은 협의하는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즉 사용승인 전 공용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죠.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서 건축을 하여 줄 수 있죠. 그래서 네, 4번도 맞게 됩니다. 5번 위 허가될 수 있는 주민 편의 시설에는 문화비 지표 시설 중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됩니다. 네, 아니고요. 제외되는 게 아니고 문화비 지표 시설 중에서 공연장과 전시장에 하나여 네,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외되는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 여기서 좀 난이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설 보시고 네, 제외되는 것, 포함되는 것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7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정비구역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없잖아요. 건축협정 대상지는 보존 목적으로 하게 될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고 전면 철거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2번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2 이상의 건축을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공동으로 건축화 신청이 가능하잖아.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4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표 용적률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축협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관련 규정에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건폐율은 통합 적용 대상이지만 그래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결합 건축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답은 4번도 틀렸죠? 네, 3번이 정답. 5번 왜 틀렸을까? 건축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합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잖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죠. 전원이 아니고 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건축협정 인가권자로부터 폐지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원 동의 가지고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3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7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요건으로 빈칸 A, B, C의 순서대로 옳은 것은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요건이죠.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하여 몇 개? 2개의 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2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세대 구분은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 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럼 정답이 2개 세대 10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이죠. 이런 건 쉬운 문제니까. 7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1번. 모집 규제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때에 납부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간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죠.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인데요. 주택조합원 가입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다도 며칠 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죠?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는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서면이 도달한 날이 아니고 네,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
발송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간장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되고 5번 예치기간장은 가입비 등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좀 날짜 시점을 좀 외우자라고 해서 맞는 문제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지금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 이럴 정도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메시지고요. 이 모의고사로 드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OX로 판정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4번이에요. 주택법상 국토교통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하고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 국가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야 되죠. 진짜 중요합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받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75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국공유지 등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그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환매 조치하거나 임대계약 취소가 가능하죠. 3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채비지 총 면적 50% 맞죠? 50% 미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을 해줄 수 있죠. 4번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됩니다. 5번 이 경우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가격이 시도한다. 틀렸습니다. 이 경우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 이 경우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인데 단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76번입니다. 76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각 세대 주거지의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한 방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로서 몇 년 지나야 되죠? 15년 경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증축하는 방법은 주거지의 면적 증축은 주거지의 면적은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 맞는데요. 다음.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일꾼의 각 3분 이상의 교리를 증명하는 교리 증명서를 첨부하죠. 오케이. 3번. 리모델링 교리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량 군수부지장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네. 리모델링 교리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량 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지량 군수장의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도 뭐죠? 허가잖아, 허가.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시장 군수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공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시군구 도시균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정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장에게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요청 대상은 대수선 리모델링 아니고 뭐죠? 정축 리모델링. 정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76번에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합격성이 아니고 허가가 원칙이 됩니다. 77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수송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시예요. 공시.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할 때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자 선정은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죠. 4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 매도 청구 소송을 못하게 하고 있죠. 2년이 맞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10년 내에 출제 빈도가 높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78번입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공무원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것. 전매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답은 1번이고 제일 쉬운 문제 같다. 그죠? 네. 79번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농지대장 1번. 시군구 읍면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갖춰야 된다. 농지대장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겠죠? 시구 읍면장 맞습니다. 2번. 농지대장에는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그리고 임대차 정보와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이 농지대장에 포함됩니다. 3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대장을 작성 정리하거나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4번.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곧 농지대장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시고 읍면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80번이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4월 중순 20일을 4월 말이 돼가는데 4월 말쯤이면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직까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아니한 상태로 이론 강의만 한 2번 정도 듣고 복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수준이라면은 아직까지 점수가 20점대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끝날 때 8월 말 정도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한 35점을 넘어선다면은 공급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점수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